1948년 런던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이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올림픽이었습니다. 해방 직후였던 당시 67명의 선수단에게는 변변한 유니폼조차 없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증기기관차를 타고 장도에 오른 선수단의 중간 기착지는 일본의 요코하마. 선수단을 제1동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수단에게 태극마크가 선명한 유니폼을 비롯해 각종 스포츠 용품을 전달했습니다. 동포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도 포함됐습니다. 그렇게 조국의 선수들을 통해 모국에 대한 사랑을 전달했던 제1동포들. 그들은 조국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흔쾌히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런던 올림픽부터 IMF 사태 당시의 후원금까지 제1동포들의 모국 공헌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이에 계속돼 왔습니다. 임금이 만들어주고 그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동포들 그 후배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키우겠느냐, 또 어떻게 하면은 지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거는 하나도 없어요. 또 그런 시대도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사이좋게 잘 살아보자. 일본 땅에서 한 세기가 넘도록 차별과 고난을 극복해가는 가운데 조국애를 실천해온 제1동포. 그들은 스스로를 자에니치라고 부릅니다. 오사카 츠루하시 지역의 코리아타운. 각종 한국 음식점과 한류 상품 관련 상점이 즐비한 곳입니다. 한류 붐에 힘입어 일본인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었지만 이곳에 제1동포들이 모여 살게 된 동기는 식민지 시절의 슬픈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 강이 히라노가와라고 그런 하천인데 이 하천을 정비할 때 1910년대 그 산노동 임금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와서 여기서 이 하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하면서 여기서 살다가 이 터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서 살게 된 그 근본이 됐어요. 조국을 등지고 타국 땅에서 생활해야 했던 식민지 조선인들은 바로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선인 공동체가 형성됐고 이른바 자에니치 사회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만은 줄곧 조국을 향해 있었죠. 오사카 민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이용관 씨는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제1동포 3세. 조상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강을 내려다보는 마음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긴급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던 이른바 IMF 시절. 6.25 동란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불렸던 그때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39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으로 IMF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에 못지않은 제1동포들의 자발적인 성금이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 금모으기 운동으로 조성한 20억 달러의 버금가는 139억엔의 성금이 모금됐습니다. 99년 1월까지 제1동포들이 한국으로 송금한 엔화는 무려 780억엔, 우리 돈으로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1동포들은 한국 정부가 발행한 300억엔의 엔화 국채를 거의 전량 매입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당시 거의 모든 제1동포들이 엔화 송금 운동에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국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이들은 언제나 제일동포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어머니들은 그 일본 말로 단스에 있는 반지 같은 거,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그거 있잖아, 반지 같은 거. 그 딱 꺼내놓고 그걸 N으로 바뀌면서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일로 가정에 대한 10만 엔 보내라. 그런 식으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예. 바로 옆에 못 먹고 울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걸 무시할 수가 없다. 그 아주 순한 감정입니다. 그거. 도쿄 시내의 민담본부 건물 앞에는 제일 한국인의 이름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는 충은비가 서 있습니다. 6.25 동란 당시 자발적으로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은 135명의 제일동포 의용군들. 조국이 풍전등파의 위기에 처했을 때 642명의 제일동포 젊은이들이 의용군으로 자원입대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50년도에 6.25가 터졌을 때 그 조국을 지키겠다고 펜 대신 총을 들고 참전한 642명의 용사들. 이 사람들이 인천 상륙작전, 원산 상륙작전, 여러 가지 상당한 격전지에 참전하면서 135명이 전사를 했어요. 참전자 중에 20%가 죽는다는 거는 사지에다 몰아놓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용맹하게 싸웠다. 그 부분은 정말 인정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1960년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근대화와 산업화의 길로 접어드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제일동포 사회의 지원은 계속됐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참여해 자신들의 고향 땅이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이른바 고향마을 개선 사업. 제일동포들의 단체인 민단을 중심으로 전국 148개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었고, 민단은 이들 마을의 생활 기반의 정비를 위한 지원금을 모아 보냈습니다. 민단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사업체를 경영하는 제일동포 대다수가 한국의 시골 마을에 마을 회관과 다리 등을 기부했습니다. 제주도 출신 제일동포들은 일본에서 나는 감귤을 고향으로 보내 제주도를 감귤의 섬으로 정착시키는데 막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전부 다 여기 가면은 우리 동네 밀가맛이 있어요. 밀가맛이면은 밀가맛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밀가맛을 키우잖아요. 근데 그거 하려면은 이렇게 해면 된다, 저기 하면 된다 해서 그거 한국 일본 사람들한테 나도 배웠고 또 그 말을 들어서 그 나무를 그 밀가맛 나무를 이만큼 꽤 일자시네 사주서지 그지 끼워서 그걸 보통 포 있잖아요. 가미포, 조이포. 그 포에 꽉 담아서 버려. 무척 멸망대를 내. 한꺼번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족족, 북쪽, 우체국이나 무슨 화물선이나 그런 걸 통해서 보냅니다. 고향으로, 제주도로.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은 도쿄시에서도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미나미나 자부에 서 있습니다. 사실 이 대사관도 제일동포가 한국 정부에 기증한 부지에 세운 것인데요. 일본의 세력가들이 살았다는 이 땅을 매입해 기증한 주인공은 오사카의 제일동포 사업가 서가포 씨입니다. 이게 62년에 기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54년 정도 54년 역사가 된 죠. 건데 그 사이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증축이. 리모델링을 네. 몇 차례 했고요. 네. 네, 최근 이제 몇 년 전에 지금 신축해서 올렸는데 네. 한국 건설사가 상당히 공을 들여가지고 지었다고. 그쪽에 동명관이라고 네, 서가포 기념관이 그때 세워졌어요. 아, 예. 그 전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그전에 없었다가 수축을 하면서 네.
그게 이제 사실 제1교포들의 모국공원에 대해서 네.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관심을 예, 예, 보여준 하나의 모습인데 예, 예. 약간 안타까웠던 것은 좀 널리 좀 네. 알리는 부분은 네, 네. 그때도 약간 부족했다. 아,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여튼 이게 도쿄, 일본의 중심인 도쿄에서도 가장 1등지 노른자의 땅에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3,091평의 이 땅에다가 태극기를 꽂고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제1동포들이 기증한 일본 내의 대한민국 공관은 대사관뿐만이 아닙니다. 1974년 문을 연 오사카 총영사관 역시 제1동포들의 성금으로 세워진 건물입니다. 특히나 오사카를 비롯한 간사이 지방은 제1동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제1동포들은 오사카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요지인 신사이바시의 주일 공간 부지를 정하고 3억 2천만 엔에 달하는 부지 매입 기금을 모았습니다. 당시 오사카에서는 가장 비싼 토지 가격이었습니다. 동포분들이 해방 후에 그 나라를 빼앗긴 그런 그 서러움,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가장 오사카 내에서 가장 번듯한 그런 자리에 우리 정부 건물을 세워야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미도서지의 태극기를이라는 그런 구호를 갖고 성금을 통해서 땅을 사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저희 정부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삿포로, 요코하마, 나고야, 고베와 후쿠오카 등 일본 내 10군데 공간 가운데 9곳이 제1동포들의 기증과 성금으로 세워졌습니다. 몸은 일본 땅에서 살고 있지만 조국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돕겠다는 마음의 결실들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고작 82달러에 그쳤던 1960년대. 빈곤에 시달리던 우리나라 정부가 조국 근대화와 경제 개발을 위한 첫 손가락으로 꼽았던 건 바로 수출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게 급선무였던 차. 제1동포들이 제일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1동포 사업가들이 제1동포 전용 공업단지 설립을 제안했고 1967년 드디어 한국 최초의 수출 산업 공업단지인 구로공단이 탄생했습니다. 이곳에 처음 입주한 28개 기업 가운데 제1동포 기업만 18개 사였을 정도로 구로공단은 제1동포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계획이었습니다. 제1동포 기업들의 모국 진출은 한국 최초의 순수 민간은행인 신한은행의 설립으로 이어집니다. 1982년 문을 연 신한은행은 동포들이 창립자금 250억 원을 모금해 세워졌습니다. 시작은 지점 3개뿐인 초미니은행. 하지만 일본의 선진 금융 시스템을 도입한 신한은행은 승승장구했고 IMF 위기 때에도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은행이 됐습니다. 제1동포들이 대한민국에 세운 신한은행은 거꾸로 일본에 따로 현지 법인을 두는 상황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7년 전에 생긴 SBJ, 신한뱅크 재팬이 바로 그곳입니다. 제1교포들이 만든 은행에서 다시 일본으로 다시 지점이 생겼다는 것은 일본에 있던 교포들한테는 이슈였습니다. 대단한 반향이 일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투자한 은행에서 다시 되돌아온, 어떻게 보면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한 자식이 커가지고 다시 손자를 갖다가 보내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제1동포들에겐 크나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는 모국이 어느새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국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팔을 걷어붙였던 제1동포들은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성금 모으기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대한체육회 건물 등
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주요 시설들이 제1동포들의 성금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제1교포분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자료는 88년 서울 올림픽 때 제1교포분들이 기부를 했던 그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최초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하신 분이 3억 엔입니다. 그 위에 1억 원대도 해서 1억 원, 2억 원대 해서도 여러 분이 계시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 부분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5천엔을 기부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본인이 경제적인 여유가 계신 분은 많은 돈을, 진짜 경제적 여유가 없지만은 조금만 마음이라도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가 표현하고 싶은 분은 5천엔이라도 기부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이 그 당시 100억 엔이었습니다. 100억 엔? 지금 그 100억 엔을 모은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지난 10월 21일 도쿄의 한 대형 호텔에서 민단 창립 7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1946년 제1조선인 거류민단을 결성한 이후 민단은 새마을운동, 서울올림픽, IMF 성금 모으기 등 줄곧 모국 공헌 사업에 앞장서 왔습니다. 일본 내 30만 명의 제1동포 회원들이 가입해 있는 민단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최대의 재외동포 조직인과 동시에 가장 오래된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일본 내에서의 영향력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이날 행사에는 우리나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달려온 70년, 만들어가는 새 역사를 모토로 내건 이날 기념식전에서 민단은 이른바 미래창조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본 국적을 취득한 한인들도 제1동포의 품 안에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는 게 민단의 입장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 구축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중 구축자도 나오고, 근데 기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거의 1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절반은 기화했던 사람들이, 일본 구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중 구축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 민단에 좀 개방적인 그 민단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은 일본에 있지만 그동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했던 제1동포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3세 이후의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죠. 그동안의 제1동포들이 조국을 잊지 않고 공헌해왔다면 이제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해가는 자이니치들을 위해 대한민국이 해야 할 것들을 고민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역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교과서라든가 그 제1교포의 그 근현대사를 한국의 현대사에 편입을 시키는 일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야지 자긍심 생기고 여기에 대해 관심 생기고 뭔가 할 일들을 찾게 됩니다. 日本の中で、多民族共生社会を形成して多文化共生社会を形成していくためには民団の方々特に大変なお仕事が待っていると思いますので、日本人と一緒にそういう社会を築き上げてい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한 세기 이상 조국과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온 자이니치.
1세에게 조국이 고향이었다면 3세에겐 조국이 할아버지의 고향이 됐습니다. 4세나 5세에게 어쩌면 한국은 그저 이웃나라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매년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제1동포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이니치 사회의 지형도는 어떻게 변모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 모국인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한편으로 민족혼을 지키면서도 또 한편으로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리려는 자이니치의 다양한 변화상. 새로운 시대, 한일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자이니치의 현재와 미래를 탐색해 봅니다.